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4시 59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분기봉부터 보겠습니다. 상단선이 299.97하고 322.81 두 개가 있었는데, 그쵸? 여기가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맞고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 303.23이잖아요. 네. 아직도 상단선 위에 있다고요. 아직도 더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260대까지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릴 공간이 있다. 개인이 상방만 봐준다면 뭐 분기봉은 아직 내려갈 공간이 더 남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기봉은 아직도 하락에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상태로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만약에 이대로 끝이 난다면, 제 가정법이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로 위에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하단선은 여기 있는데 지금 위치로 보면요, 여기가 저가란 말이에요.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여긴 멀어졌어. 고가로부터. 이게 매도, 여기가 매수인데 지금 너무 적어요. 폭이 너무 적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단선까지 내려오면은 저가를 못 지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이번 분기에 저가가 깨지잖아요. 이번 분기에 만들어 놓은 저가가 깨지면 저는 기본 250은 간다고 봐요. 자, 저 수치를 볼게요. 상단선의 위치는 T5니까 305.44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끝나면 내년 1월 되면 305.44 위로 매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단선은 P4인데 얼마냐면 287.03이에요. 287.03. 그러니까 287 아래로 가야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들고 있다 본인이, 그러면 287까지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월봉은 아직 이렇게 내렸는데도 하단선 안 찍었습니다. 땡큐. 그 다음에 주봉은 상단선 맞고 지금 음봉으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이번 주는 2거래일이 남았고 다음 주는 4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2거래일 동안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위를 틀어막아요. 이렇게 막습니다. 위를. 보이시죠? 상단선이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여길 막아요. 그 얘기는 못 올라간다는 거지.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에 못 올라간다고요. 근데 다음 주가 올해의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없다는 거예요. 상방이 없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일봉은 상단선이 발달된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아래쪽에 유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물. 오늘 이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끝낼 건데, 끝까지 다 보세요. 그 다음에 선물은 301에서 마감했고요. 월봉은 뭐 볼 게 없고, 주봉도 똑같죠. 이건 이대로 끝나면 위에서 누른다. 그러니까 작정한 거예요, 지금. 지금 작정한 거라고요. 누르려고. 보세요. 위에서 찍어 누르잖아요. 아래는 열리고 더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이틀 동안 못 오르면 다음 주도 못 오른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일봉은 상단선이 발달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띵글 차트로 본 데이터고요. 지금 선물 종가가 301입니다. 301인데 301이에요. 근데 야간 선물은 전월 저가가 얼마냐면 297.60이고요. 주간
예, 주가는 얼마냐면 295.45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4%예요. 예, 3.4포인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3.4포인트 1.1% 정도잖아요. 1.1% 정도 내릴 수 있는 악재가 뜬다면 예? 그게 오늘 밤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상관없어요. 뜬다면 어떻게 된다? 야간 선물의 전월 저가가 깨질 거잖아요. 그 야간 선물의 전월 저가를 깬다라는 건 주간 선물도 전월 저가를 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295.45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는 여기서 3.4포가 빠진다는 얘기는 예, 295.45를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배당락이 있잖아요. 그럼 배당락이 빠지고 나면 코스피 200 지수도 어디로 간다? 295.45로 간다는 거죠. 앞으로 3.4포인트만 내리면 지금 303이잖아요. 저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물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선물이랑 똑같이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1.1% 이상 내릴 수 있는 악재가 뜬다라는 거는 결국엔 배당락이 지나고 나면 코스피 200 지수는 295 아래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연말에 295 아래에서 끝난다라는 거는 분기봉 작살난다는 얘기고 월봉도 작살난다는 얘기고 반기봉도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3.4포인트가 내릴 수 있는 악재가 뜬다라는 건 연말 종가가 295 언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뭐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이 오르신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어디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월봉 그 일목균형을 보면 이게 전환선 9를 맞고 내려가잖아요. 이대로 끝나면 이건 제 추측이 맞다면 이렇게 선행스팬 2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그럼 이건 하락장이라는 거죠. 선행스팬 2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하락장을 의미해요. 제가 이전 데이터까지 다 추적해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생긴 구조를 찾았을 때 총 지금까지 현재 포함해서 5번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 중에 IMF 있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있고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이런 구조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4번 다 내렸어요. 4번 다. 4번 다 내렸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뭐 방송에서 뭐 투자자문사 사장님 나오고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나오고 뭐 임원 나와가지고 상방 막 얘기하잖아요.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냥 과거의 통계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한 번도 이런 구조에서 상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하락 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관심이 없으시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뭐 서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거 제가 왜 없앴냐면 이거는 제가 캡처를 떠서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관찰한 건 지금까지 제가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알아낸 건 이렇게 이게 이제 보라색이 후행 스팬입니다. 그리고 요게 기준선 26이에요. 회색이. 근데 지금 보라색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왔죠. 이게 내려왔다라는 건 이게 고점이다 이런 소리예요. 고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앞에 있는 고점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예? 저 위로 안 간다고. 그럼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고요. 밑으로. 이걸 깬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 스팬 2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행 스팬 2를 깰 거라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깰 거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하락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위치보다 선행 스팬 2가 더 낮기 때문에 얼마까지 가야 되냐? 이게 얼마냐면요. 301.56이에요. 301.56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301.56이면 2% 정도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기본 2%는 빠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2%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선물은 3.4%가 빠지면 안 된다니까. 그럼 1.4% 남는 거예요. 여기서 2% 빠지면 1.4% 남는 거예요. 그 1.4%를 채우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선물부터 야간 선물부터 망가지고 주간 선물 망가지고 코스피 200 망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3일봉. 3일봉 봤더니 하단선 상단선 내일 아침에 내려옵니다. 시가 찍는 순간 바로 매도예요. 시가가 딱 찍히는 순간 눌러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해요? 자, 3일봉이 내일, 그 다음에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어쨌든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오르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거예요, 위를.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주봉이 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3일봉이 막을 거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주봉이 또 내려와서 막을 거예요. 그 얘기는 위는 틀어 막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증시가 올라서 시가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설사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똑같아. 왜? 아까 일봉에 선행 스팬 2 보여드렸죠? 301까지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2% 빼야 돼요. 응? 갭상 떠서 빠지나 그냥 빠지나 지금 종가에서 2%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틀 동안 못 오르고 이틀 동안 못 오르면 다음 주도 못 올라요. 주봉이 누를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말한 그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제가 오늘까지 봤을 때의 결론이에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방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739억을 매도하고 외국인이 1195억을 매도하고 기관이 1836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642억을 매도했어요. 여기서 3642억이라는 돈이 중요해요. 왜냐?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5천억이 넘었어요. 526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갭 상승이 떠도 어차피 선물 매도를 들고 있으니까 손절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로 떠도 매도할 거고 떨어져도 매도할 거예요. 매수는 못해요. 왜? 2%는 내려야 되거든. 지금 상태에서 2%는 내려야 돼요. 301대까지는 어차피 선행 스팬 때문에 내려가야 되니까. 어차피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연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를 거냐? 그건 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뭐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이 오르니까 내 생각을 따라서 투자를 해. 그래야 당신이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다른 분들의 투자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제가 리딩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시장을 읽어주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거기다가 제가 막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당신은 매도를 해야 돼. 매수하면 안 돼. 이럴 필요가 저는 없는 거죠. 리딩자야. 픽을 날려야 되잖아요. 매수하세요. 모아가세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제 생각을 담백하게 제가 본 대로
제가 해석한 대로 전달을 하는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하방이에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